자, 요로 감염이 있습니다. 이불은요,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염증은 왜 발생이 됐을까? 바로 염분기가 부족했을 때예요. 그러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진 거예요, 이게요. 이거 이제 우리가 세뇨간,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나트륨과 칼륨에 관련돼서 밀접하게 갖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 뭐예요? 신장병입니다. 칼륨이에요. 얘가 어디 많냐면요. 바나나도 많고요. 우리가 먹는 과일과 야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단백질과 신경에 관여를 하는데 단백질에 우리 몸속에서 합성을 하고 근육을 만들 때 칼륨과 같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이 칼륨은요, 약 85%를 다시 세뇨간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여기서요. 재흡수를 해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이 칼륨이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나트륨을 조절시켜요. 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를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출을. 얘 배출을 누가 한다고요? 칼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 우리가 뭐 땀을 흘리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칼륨도 있잖아요. 많아지면요. 다 배출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활성.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아. 땀을 흘려서 막 하게 되면은 나트륨이 빠지겠죠. 쉽게 빠지니까요. 칼륨이 일을 하는데 편한 거예요. 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내 몸에 자꾸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니까 쌓여. 쌓이게 되면 이걸 배출하기 위해서 뭐가 자꾸 들어온다고요? 칼륨을 재흡수를 하는데 얘가 약 한 85%를 재흡수를 시키거든요.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해가지고 다시 순환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겠죠. 지금 신장에 나트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칼륨을 흡수시킬까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써버리면은 나트륨 배출이 안 되니까 야, 얘 버리면 안 돼. 흡수시키지 마. 나도. 그러면은요. 칼륨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단백질을 합성하고 관여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얘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콩팥이 신장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기능이 40%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단백질이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다. 칼륨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나트륨이죠. 나트륨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나트륨을 대사할 수 있는 활동을 땀을 흘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본인의 생활 습관이죠. 자, 어떤 분들은요, 혈뇨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방광암인지, 방광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식품을 먹고, PM을 먹고, 이렇게 혈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방광암이 식품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인지, 그러면 초기에 발견되면 좋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몸 안에 낡은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은요, 불분명한 겁니다. 만약에 혈뇨가 나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혈뇨가 나오게 되면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리 부종이 생길까요? 세포가 있고 안에 세포 내기 60%, 밖에가 40%로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기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여기에 소금이 왕창 들어와서 왕창, 얘가 NaCl입니다. 들어오게 되면요, 염분도가 이쪽에 강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럼 소금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삼투압을 한다고 했잖아요. 삼투압. 적정한 양에서 교차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혈관에 뭐가 많은 거예요? 염분도가 많아지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부종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겨요. 비타민 B1이 부족해도요, 각기평해가지고 다리가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혈관에 알부민 농도가 떨어지면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잖아요. 이게 너무 강해지게 되면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P7을 할 때 저는 붓기가 생겼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 왜 그러냐? 세포 안에서 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찌꺼기는요, 반드시 뭘로 하냐면요, 물로 감싸게 돼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물 청소해야 되니까는. 이때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라 하는 겁니다. 물을. 왜? 해독 때 독이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독들이 막 증가되거든요. 여기에 물이 자꾸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종처럼 느끼는 거야. 하지만 이 부종은요, 곧 빠져요. 이건 좋은 반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위로 틀어요. 이 벽이죠? 그럼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기대고 편하게. 그러면 이 체액이 수평으로 흐르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에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심장을 순수 한국말로는요, 염통이라 염통. 이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소금을 가득 갖고 있는 장기가 심장이에요. 그럼 심장이 왜 염통이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 염통 구워 먹죠? 소금은요, 압력을 갖고 있어요, 압력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 다 근육이죠. 심근력, 그 펌프질 할 때 뭘 한다고요? 칼륨을 한다. 칼륨을 하는데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륨이 근육 속에서 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에 칼륨이 하지만 그 힘의 원동력은 나트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대기 때문에 이게 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 진짜 짤까? 그렇진 않아요. 동맥을 통해 가지고 내려간 것이 다시 정맥류해 가지고 올라갈 때 빨아당기는 힘이 강한데 그때는 강한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한 선에서 마셔야 된다. 그런데 일부러 식품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그게 10번을 구웠든 100번을 구웠든 땀을 막 흘렸을 때는요. 소금을 좀 좋은 걸 넣어가지고 먹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네? 그럴 경우에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식물 자체에도 염분기가 있고요. 소금을 별도로 식품에다 넣지 않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 과학자들이요. 다 수치 맞춰가지고요. 나트륨 일부 다 넣었을 거예요. 저는 별도로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찌들어 있는 염분기를 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호전 반응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이유가 염분의 부족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요. 이것은 세포 안에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밖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가.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세포 안에 염분이 부족하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염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춘다고요? 물과 운동이에요. 세포 안에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호전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